You not know you about that life. 자,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 교과서 순으로 볼 건데, 먼저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이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데, 얘네들이 아까 시민이 성장했다고 했어요. 시민이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젠틀이라고 칭하는 이제 부유한 시민이에요. 그러면 시민이라고 해서 다 부유한 건 아니에요. 아직 밑에 농사 짓는 애들도 있을 거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계급은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노예라든지 신분제도 이걸 완전히 없애요. 헌법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왕이고 뭐 이런 구분 없게 만들 거고, 자, 시민이 이제 젠틀을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진출을 해요. 권한을 가지고 해서. 그러면 시민에 대립되는 게 왕이겠죠. 그리고 왕 밑에 그다지 귀족들도 있겠죠. 요렇게가 연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가 의회파, 그리고 왕 위주의 왕당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하고 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통해서 뭐와 뭐를 하고 움직인댔죠? 군대와 관료. 즉, 이게 없으면 국가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할, 즉, 이거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왕이 이제 시민한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삥 뜯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왕은 계속 시민들한테 세금 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나름 조치를 한 게 권리 청원 요청을 해요. 권리 청원의 내용은 왕이든 뭐든 이 의회의 승인 허락 없이는 함부로 세금이랑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빡 날리면 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무시하면은 파업하고 막 개판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들어주는 척을 했어요. 근데 계속 시간 끌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하다가 이 둘이가 싸운 거예요. 의회파, 왕당파가. 이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시험 대비로 간단하게 개념만 알면.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고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거를 내전이라고 해요.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전쟁. 그래서 승리한 게 크로멜이에요. 의회파의 수장이었겠죠. 그러면 얘가 이기면서 당시 왕들은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하거나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래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법을 점점 개정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명예혁명까지 할 건데, 네, 법을 개정하고, 자, 근데 크로멜이 좀 너무 이 청교도라고 하면은 기독교적인 거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막 술, 담배 금하고 엄청 좀 빡빡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장사를 했는데 술도 팔지 말라고 뭐 등등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크로멜의 그런 정치적인 사상이랑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떠나기도 했고요. 식민지로 뭐 도망도 가기도 하고 나는 이주할래 했고 아니면 눈치 보면서 저 새끼 언제 죽나 이러면서 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얘한테 어쩌지는 못했어요.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근데 크로멜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어요. 누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지?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 서울에 보면은 전두각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가게 이끌어주길 원한다고. 심지어 독재자이더라도. 자, 얘가 죽고 나니까 이 의회 시민들이 생각이 누구를 대표로 세우지? 애매한데 그래도 왕이 낫지 않았나? 얘 있을 때보다? 그러면서 왕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게 찰스 2세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찰스 2세가 부활하고, 이제 그러면 찰스 2세가 지 아빠를 얘네들이 이렇게 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찰스 2세가 이 얘네들을 좋아하겠어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전제 정치, 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희말이 없는 누구요? 제임스 2세. 예, 제임스 2세랑 그 딸 메리, 남편 윌리엄 3세를 그냥 꼭두각시로 위에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왕관 써.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여기에 사인하면 돼. 너 도장만 찍으면 돼. 해요. 내용이 뭘까요? 이게 아까 권리청원의 내용의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힘을 인정하라 이런 거. 근데 인정 안 할 수 없죠. 얘는 껍데기란 말이야. 말 안 들으면 또 쫓아내겠죠.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권리 장전이 제정이 된 거예요. 장전이 승인까지 된 거죠. 그래서 승인. 그러면서 이제 왕은 지금처럼 상징이 된 거예요. 상징이 되고 절대 왕정이 붕괴되고 이게 이제 입법부 법을 만들고 헌법 입헌 군주제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냥 장식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나라를 이끌어요. 그래서 찰스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영국이라는 하나의 진짜 국가가 된 거예요. 데이브 왕국 뭐 이런 거 아니고 영국이 되면서 진짜 국가 그리고 군대 관료 시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관료들도 군대들도 시민에서도 선출될 거고 시민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표는 뭐 투표하거나 이래서 뽑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젠틀리는 부유한 사람들. 그러면 부유하지 못한 시민도 있겠죠. 걔네들이 나중에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 부유한 애들이 아까 선생님이 경제에서 상공업 체제라고 했죠. 상공업 다음인 산업 체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 산업에서 다음으로 넘어온 게 현 2000년대 시대로 이제 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등장했던 거죠. 우리들 지금 LG, 삼성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시대가 또 바뀌어갈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라 조금씩 다양하게 생산하는. 그러면서 구글, 카톡,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신생으로 떠오른 거죠.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대는 계속 바뀐다. 옛날처럼 전쟁이 막 나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최근에도 전쟁이 다 있었죠 지금.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언제든지 전쟁의 불씨는 있어요. 근데 저 위에 어떤 아저씨, 뚱뚱한 아저씨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시대는 계속 바뀐다. 형태는 바뀌고 확실한 건 과학기술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통신하고. 네. 그래서 이게 영국의 발전 과정이에요.